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다들 고대콩 재밌게 보셨는지요? 저는 몬스터버스 4부작이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영시간도 짧고 후속편을 생각해 둔 것인지 영화 속 떡밥은 오히려 더 쌓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대콩을 보면서 여러분이 놓쳤을 만한 혹은 한 번쯤 더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에 대해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필히 영화관으로 정광석화하시길 바랍니다. 콩과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 모자라 관객들의 마음마저 사로잡은 이 소녀 지아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시점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없지만 스컬 아일랜드에 폭풍이 몰아쳤을 당시 지아의 일족은 전멸했고 그녀는 운 좋게 콩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상한 점은 스컬 아일랜드 주변에 원래 자기 폭풍이 불긴 했지만 1973년 당시만 해도 폭풍이 섬까지 침범한다는 묘사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만큼 강한 폭풍이 주기적으로 섬까지 들이닥쳤다면 섬의 유일한 원주민인 이위족은 밖에다 움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텐데 말이죠. 밖에다 거대한 벽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부족이 전멸했다는 것을 보면 폭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폭풍을 일으키는 기도라가 떠오르게 되죠. 즉 킹 오브 몬스터즈 시점인 2019년에 기도라가 스컬 아일랜드에 직접 가진 않았어도 폭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영화는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아는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는 비단 지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지아는 이위족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행크 말로우 중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원래 말이 없다고 했고 실제로 그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했죠. 이 점들을 미루어 보아 이위족은 선천적으로 청각 기능이 상실된 종족이었고 그렇기에 말도 아예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아는 나중에 아일린에게 발견되면서 미국 수화를 배우게 되고 그걸 보고 학습한 콩이 바지선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첫 수화를 내보인 장면은 정말 소름 포인트였죠. 참고로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난 고릴라 코코는 단어 2000여 개를 배워 인간과 수화로 대화를 했고 제가 정말 좋아하던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와 코코는 서로 친구 사이였는데 그의 별세 소식을 듣자 코코는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영화 속에서 묘사된 콩이 여러 감정을 느끼며 지아와 소통하는 장면은 꽤 설득력이 있었죠. 아니 근데 솔직히 영화 초반 콩이 궁뎅이를 벅벅 긁는 걸 보고 그냥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아 역의 배우인 카일리 하트는 실제로 청각 장애인이라는 것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소리 정보와 자막을 추가한 베리어 프리 버전 상영을 예정하고 있죠. 에이펙스 사이버네틱스는 몬스터버스에 새로 등장한 가상의 대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 등 마치 미래 인류 기술의 집약체를 보는 듯한 에이펙스는 영화 시작부터 펜서콜라에서 고질라의 습격을 당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기도라의 두뇌를 이용해 에이펙스가 메카 고질라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사실 기업명에서부터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이펙스라는 단어는 꼭대기, 정점 등을 뜻하는데 이는 영화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 알파와도 연결이 되죠. 주로 동물 생태에서 최상위 우두머리를 칭하는 알파는 결국 에이펙스와 동일시되어 과연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인가? 라는 논점을 제시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라의 자의식이 깨어나면서 아이씨, 뭔 인간이 최고냐, 나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인간과 타이탄의 대결이 다시 타이탄과 타이탄의 대결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몬스터버스에서 인간은 에이펙스의 포부와는 다르게 결코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에이펙스의 회장인
월터 시몬스는 정말 인간을 타이탄으로부터 구원할 히어로인가? 라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계획을 국가기관의 허락은커녕 전부 극비로 붙였기 때문인데요. 원작에서도 헤이세이 메카고질라 같은 경우 유엔이 설립한 고질라 대책센터와 그 전속기관인 지포스에서 제작했고, 밀레니엄 메카고질라인 삼식기룡은 일본 총리가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건조될 수 있었기에 월터의 행동에는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었죠. 그리고 설사 처음 의도가 좋았더라도 메카고질라의 파워를 체감하면서 언제든지 그 목적이 변질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 할로우 어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떡밥은 이미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에서부터 언급되어 왔고, 드디어 고대콩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지구 공동설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아이스 에이지 3, 아쿠아맨 등 이미 다양한 영화에서 사용된 익숙한 소재인데, 여기에 몬스터버스는 새로운 설정 하나를 추가했죠. 바로 할로우 어스 속 특정 지점에서 중력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으로 인해 네이선의 형은 사망하고 그는 반포기 상태에 이르지만, 메카고질라의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에이펙스가 반중력 수송기인 히브를 지원하면서 연구에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히브는 외형적인 면뿐만 아니라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헤이세이 고질라 시리즈에 등장한 G포스의 병기 슈퍼 X를 모티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작 킹콩 대 고질라에서 죽어가는 킹콩한테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부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네이선이 히브의 전력을 제스동기처럼 사용해 콩을 살리는 장면으로 오마주되었죠. 그리고 할로우 어스에 진입할 때의 연출은 마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주인공 데이비드가 스타게이트에 들어서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신비함을 자극했고, 중력 역전이라는 테마에 맞춰 카메라 워킹이 상하 반전되는 표현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히브가 홍콩으로 통하는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콩의 거대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고질라의 방사열선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장면은 마치 제가 거꾸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라이브로 본 것 마냥 짜릿한 느낌을 선사했죠. 분명 두근두근 처음 가보는 장소였지만 본능이 나침반 역할을 한 건지 콩은 거침없이 에너지 원천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스컬 아일랜드에서도 봤던 손자국이 있었고, 설마 지문 인식 기능인가 싶겁했지만 다행히 힘을 주어 대문을 열어젖혔죠. 콩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원천이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말이죠. 콩은 선조의 지혜가 담긴 도끼를 주워 들면서 자연스레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에너지원을 추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질라는 곧바로 지표면 아래까지 방사열선을 발사하는데, 이때 바닥을 뚫고 나온 열선이 콩의 왕자를 산산조각 내버리는데요. 이는 콩이 아직은 킹콩이 아님을 암시하면서 후에 괴수들의 왕인 고질라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복선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모나크는 할로우 어스의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콩도 거기서 사는 것을 보면 무대가 넓어진 만큼 콩을 위한 영화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워너 브라더스에서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 개봉하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에이어 컷도 덩달아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쉬운 영화들에 대한 팬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걸 왜 고대콩 평점란에다가 1점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고대콩은 몬스터버스 시리즈 역대 가장 짧은 상영시간으로 인해 설명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이 있어 감독판에 대한 여부도 조명되고 있죠. 이에 애덤 윙가드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편집 과정에서 영화의 20분 정도가 잘려 나가긴 했지만 그건 괴수 파트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재편집본이나 감독판은 따로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부 설정편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제 영상과는 별개로 여러분은 영화 고대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인
2부 생물편에서 이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전부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